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줄리언 반스의 연애의 기억입니다. 줄리언 반스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라는 책으로 2011년도에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오늘 리뷰할 연애의 기억은 2018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인트로부터 첫 장면부터 굉장히 사람을 확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첫 문단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더 하고 더 괴로워하겠는가? 아니면 사랑을 덜 하고 덜 괴로워하겠는가? 그게 단 하나의 진짜 질문이다 라고 나는 결국 생각한다. 당신은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질문이 성립하겠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질문이 되지도 않는다. 얼마나 사랑할지, 제어가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대신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랑만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할 이야기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 삶에서 오직 한 가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이건 내 이야기다. 이 인트로를 보면 과연 주인공은 어떤 사랑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사랑의 주인공은 폴 케이시와 수전 맥클라우드입니다. 폴은 19살의 대학생이었고 수전은 48살의 가정주부입니다. 폴이 대학에서 방학을 하고 집에 오자 엄마가 폴이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 테니스 클럽을 추천합니다. 거기서 폴과 수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애의 기억은 폴의 관점에서 폴이 회상하는 이야기를 쓴 내용입니다. 나이든 폴이 그 당시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죠. 그런데 그 회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쓰는 이 작업에 대해서 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라건대 당신은 지금 내가 기억나는 대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겠지? 기억은 기억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정리되고 걸러진다. 우리가 기억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 짐작으로는 기억은 무엇이 되었든 그 기억을 갖고 사는 사람이 계속 살아가도록 돕는데 가장 유용한 것을 우선시하는 듯하다. 따라서 행복한 축에 속하는 기억이 먼저 표면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따르는 작용일 것이다. 네, 기억을 갖고 사는 사람을 위해 행복한 기억이 먼저 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온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이 책은 1부, 2부, 3부 이렇게 3개의 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행복했던 기억이 주가 되어 나옵니다.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행복의 기억이 기억하는 사람을 위해 먼저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부를 읽다 보면 19살 남자아이와 48살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알콩달콩 재미있는 사랑을 이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가족들이 반대해도 열정은 원래 장애에 의해서 번창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장애라는 개념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사랑에 빠져듭니다. 폴은 수전의 가족들과 어울리고 친구들을 수전의 집에 초대해서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수전에게는 조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조은의 집에 폴과 수전이 함께 방문하면서 또 친하게 지냅니다. 비록 양가 가족들이 반대하고 테니스 클럽에서는 결국 퇴출을 당하지만 둘의 사랑은 달콤하고 신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은 런던으로 사랑의 도피를 합니다. 그 장면으로 1부가 끝이 납니다. 막 그렇게 가슴 아프다거나 힘든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또래끼리 나누는 듯한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랑처럼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일에 대한 내 기억은 이게 다였으면 좋겠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하지만 가능하지가 않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처럼 2부에서는 이 뒤에 숨겨진 적나라한 현실들이 이어집니다. 2부는 런던으로 떠난 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런던이라는 환경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변화는 서술자의 인칭 변화입니다. 1부에서는 나는 수전을 만났다, 나는 어떻게 했다라고 나라고 지칭이 되는데 2부에서는 너라는 지칭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야, 너 정말 잘생겼어, 야, 오늘 힘내,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폴은 자신에게 너라는 인칭을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지칭의 변화를 준 것은 1부에서는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나를 완전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여놓기 위한 지칭이었다면 2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이야기, 그 상황에 떨어져서 지켜보는 사람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빠져들었던 사랑에서 나에서 너로 지칭이 바뀐 만큼 그 사랑을 대하는 의식도 바뀝니다.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시련이 이어집니다. 수전은 그 시대 주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정을 버리지 못하고 폴 몰래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남편에게서 얻어맞고 옵니다. 하지만 절대 남편과 가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던 런던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술에 의존하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폴이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폴은 제대로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폴에게 호감 있는 여자가 집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수전이 술 취한 상태에서 그녀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미친 여자 누구야? 이 여자가 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후에 둘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수전이 술에 취해 넘어져서 다치고 병원에 실려갈 때 구급 요원들이나 의사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내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가까운 친척이다 혹은 조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수전의 증세는 심해져만 가고 둘은 잠자리를 안 한 지도 까마득히 오래됩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랑 때문에 그 또래들이 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다른 20대들이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새 폴은 수전을 사랑하기보다는 책임감으로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이제 2부가 끝이 납니다. 폴은 수전을 떠납니다. 3부, 나이 든 폴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1부, 2부를 모두 회상한 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지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멀리서 떨어져서 그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폴은 이후 어떤 것에 정착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살기도 하고 직장도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수전과의 관계가 이탈적이고 위반적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에 근거한 사랑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출환상이라는 말을 읽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탑에 가둔 예쁜 여자를 구출하는 신화 속 기사들 말이죠. 바로 자신이 그 구출환상을 경험했던, 아니 구출 현실을 경험했던 것이구나, 나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고 이미 그 사랑은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쳤고 그의 삶은 통째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에 대한 문구를 접할 때마다 기록하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줄을 그어서 지우곤 했는데 수많은 문구들이 그렇게 해서 지워지고 남게 된 몇 개 안 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줄을 그어 지워버리지 않은 기록,
진기한 기록이 있었다.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애초에 쓴 사람이나 출처는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었다. 명성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은 혼자서 아무런 지원 없이 명료하게 서 있어야 하니까. 그 기록은 이런 것이었다. 내 의견으로는 모든 사랑은 행복하든 불행하든 일단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게 되면 진짜 재난이 된다. 그래, 이것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자격이 있었다. 그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라는 적절한 삽입이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었다. 일단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게 되면 겉보기와는 달리 이것은 비관적이지도 않았고 달곰 씁쓸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사랑의 최대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이 말한 사랑에 관한 진실이었으며 여기에는 삶의 슬픔이 모조리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네, 마지막 장면은 폴이 수전이 죽기 전에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수전이 늙은 모습을 보고 그 전에 자신이 겪었던 사랑을 회상합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나오는 길에 접수대에 들러서 근처 주유소가 어딥니까 하는 묻는 모습으로 담담하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영향으로 바뀐 삶. 이 책의 원제는 The Only Story로 단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가는 연애의 기억이라고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책의 플롯이 자신의 사랑을 회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지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로 이어진 삶 전체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야기, 작가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단 하나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유를 이 책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전에게는 앞서 말한 듯이 조은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십자말풀이를 엉뚱하게 하고 개 2마리를 키우는 약간 괴팍한 여자입니다. 수전이 어느 날 조은이 겪었던 사랑 이야기를 하고 폴은 그녀가 가엾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수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폴, 절대 잊지 마.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대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었을 수도 있고 아예 시작조차 못했을 수도 있고 다 마음속에만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야. 때로는 그래서 더욱더 진짜가 되지. 때로는 어떤 쌍을 보면 서로 지독하게 따분해하는 것 같아.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는, 그들이 아직도 함께 사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어. 하지만 그들이 함께 사는 건 단지 습관이나 자기 만족이나 관습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한때 그들에게 사랑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모두에게 있어. 그게 단 하나의 이야기야. 여기서 보듯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폴의 사랑뿐만이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랑, 그 고유한 사랑, 사람마다의 유일한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이지만 3부에서 보면 그 사랑으로 인해 빚어진 삶 전체를 통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사랑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역가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만 해석해서 이야기의 확장성을 제한하도록 제목을 망쳐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저는 작가가 어떤 책 제목을 정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를 할 텐데 아마 번역가보다 몇천 배는 더 숙고를 할 텐데 그것을 번역가가 쉽게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 아주 큰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번역가는 제가 좋아하는 번역가라서 좀 아쉬움이 훨씬 큽니다. 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그것은 당신만의 유일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